박지원 변수. 네, 정말 그렇습니다. 박지현 변수입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이 지난 24일이었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팬덤 정당 탈피하자, 586 물러나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한바탕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먼저 나흘 전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의 대국민 호소 들어보시죠.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많이 잘못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586 세대의 그런 이제 용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의 이런 기득권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반성과 쇄신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586 정치인의 용태를 논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팬덤 정치 끊어내야 합니다. 네, 박지현 위원장이 이제 나흘 전에 저희 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자 이제 당내에서 막 논란이 일었어요. 박지현 위원장 지금 지방선거 지겠다고 뭐 지금 하는 겁니까? 이렇게 논란이 일자 어제 박지현 위원장이 사과를 했어요. 네.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민주당 후보들께 미안합니다. 특히 마음 상하셨을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께 사과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5시간 반 후에 박지현 위원장이 또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윤호중 위원장이 5대 쇄신 과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공동 유세문 발표를 거부했다. 그러니까 어제 뭔가 봉합이 되는 듯 하다가 조금 더 스텝이 꼬인 듯한데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두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게 저는 아마 이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민주당의 책임론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저는 문제로 될 거로 봐요. 아, 네. 그렇습니까? 지방선거가 뭐 아직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과연 이 지방선거 결과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 문제가 바로 이제 여기에 아마 도화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박지원 위원장을 처음에 사실은 이 26세에 N번방 사건을 했던 사람을 당의 대표격으로 어떤 내세운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지난 대선 때 20, 30대의 지지, 특히 여성들의 지지를 뭔가 당의 고정적인 지지로 확보하겠다는 그런 게 있었고 이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당 비대위원장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20대가 이 시각으로 당에 대한 좀 쓴소리도 하고 예. 당의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 목적으로 들은 거거든요. 근데 속셈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그냥 이미지만 좀 과시해라. 그러면 우리 당이 20대 지지율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속셈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박지원 위원장이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네.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586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이제 말을 하지 마라 라고 이제 지금 윽박지르고 있는 형태인데 더군다나 거기에 또 결국 굴복을 해서 박지원 위원장이 사과문까지 냈는데 최소한의 공동 어떤 유셈을 통해서 쇄신안을 좀 내려고 하니까 그것마저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유세장으로 가다가 차를 돌려서 그냥 또 유세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 이 잘못은 뭐냐면 민주당이 정말 20대의 목소리를 들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20대를 굉장히 당의 중책으로 내세웠던 데 대한 문제점. 네. 그리고 최소한 지금 박지원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586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좀 져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당에요. 민주당 의원들의 60%가 586입니다. 아, 60%나 네. 됩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질 자세가 안 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불편함들이 이런 현상으로 왜냐 대표적인 바라 윤호중, 그다음에 이제 지금 원내대표 김민석 이분들이 다 586의 대표 주자입니다. 근데 그렇죠. 본인들이 그 마음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 사단이 벌어졌는데 예. 아마 모르겠습니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저는 민주당의 어떤 여러 가지 이 문제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저는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 위원장이 이런 입장을 내자 또 윤호중 위원장도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갈등 봉합 무산에는 박 위원장의 거래 제안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네, 차재현 교수님,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양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일단 박지원,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예.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이 사과의 그 의사를 표명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윤 위원장에게 앞으로 민주당이 변해야 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액션 플랜으로 5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네. 그걸 거부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함께 유세를 하려는 계획에 그러니까 거둬들이고 차를 돌려서 돌아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이런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사과 자체가 저는 굴복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작전상 후퇴였다는 것이죠. 만약에 작전상 후퇴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에게 민주당의 혁신을 위한 5가지 과제를 제시하지 않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그 사과 또 자성 뭐 혁신 이런 요구 때문에 민주당 내에 분란이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상당히 선거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큰 건 사실이지만 저는 좀 바람직한 변화의 단초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26살에 정치 경험이 전혀 없고 네.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비대위원장으로 모셨을 때 일종의 2030 표를 지방선거에서 얻기 위한 일종의 구색 갖추기 용점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나름대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네. 이렇다고 한다면 설사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진다 하더라도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아닌 큰 공이 앞으로 민주당을 상당히 변화하는데 큰 도움이 줄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8.6 용태론 같은 경우도 결국은 민주당이 필요한 것이 세대교체, 더 나아가서 인적 쇄신이거든요. 이러한 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던진 아젠다 중에 정말 큰 아젠다가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의 팬덤 정치에 대한 우리의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는 것이죠. 네. 팬덤 정치가 아니라 대중정당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기성정치인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힘든 지금 이 상황을 만든 상황이지만 네. 그러나 저는 26세 정치 초보가 쏘아올린 이 큰 공이 저는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결국은 더 나아가서 한국 정치에도 울림이 아주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좀 이제 윤호중 위원장 측에서 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흘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리를 네네, 뭔가 그렇죠. 요구하고 딜을 시도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정말 어떤 면에서 나쁜 정치의 표본입니다. 어. 왜냐하면 저 이야기가 진심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뭔가 요구하는 것처럼 더 씌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박지원 위원장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본심이 아니라 혁신위원장 자리가 탐나서 어떤 면에서 이런 걸 요구를 했다라는 듯이 지금 박지원 위원장의 책임을 떠넘기는 거거든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정치 프레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금 이 어떤 면에서 보면 나쁘게 진행되는 게 이런 요구들을 뭔가 당에서 어떤 플러스가 되려면 그렇다면 이건 논의들이 당내에서 좀 이게 여러 가지 논의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박지원 위원장이 개인 욕심이 있어서 혁신위원장을 요구를 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윤호중 위원장 측에서 누가 흘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네. 그쪽에서 나온 이야기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진흙탕 싸움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 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앞으로 할지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박 위원장이 주장한 586 용태론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내용이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민주당 의원들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에서도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명예퇴직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존중하고 예우하고 명예퇴직 수당도 막 줘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불쑥이 너희 나가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폭력적이고 위압적이에요. 특정 세대 전체를 통으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정합성도 떨어지고 좀 불합리한 얘기죠. 비대위원장께서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해 주시면 당이 이제 그때 논의를 할 수는 있겠죠. 선거 때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 잘못된 행동을 한 분들이 문제지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잘못인가요? 박지원 비대위원장한테 민주당이 민수농단함을 요구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직원직설을 했을 때 그걸 잘 당에 이렇게 당 안으로 통합시켜내고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말을 못하게 하는 형식으로 비춰져서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두고 민주당이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그렇다면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직접 영입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번 이 혼란을 두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나가야 되시면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네. 예. 제가 뭐 일선에 나와 있는
책임자라서 예. 그 안에서 벌어지는 내용은 잘 모르고 있고 아하. 또 앞뒤 전후 맥락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재명 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이라고 한다면은 당내에서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대답을 안 하고 좀 딱 회피하시는 모습이 조금 실망스럽네요. 그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나가버리시는 게 조금 무책임해 보이네요. 네, 박지원 위원장을 영입한 이재명 위원장의 목소리. 일각에서는 이재명 위원장이 좀 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정혁진 변호사는 어떠신지요? 일단 저도 대충 알겠는데 왜 이재명 후보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전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박지원 위원장이 사과를 2번 했어요. 24일과 27일. 예. 24일은 누구한테 했냐면은 대국민 호소문이니까 저 같은 일반 국민한테 사과를 한 거죠. 그 내용을 봤더니 민주당 변호하겠다. 젊은 민주당, 스스로에게 엄격한 민주당,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그다음 팬덤 정당이 아닌 대중 정당으로서의 민주당, 그다음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당으로 발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그런 말인가 보다 싶었는데 27일 날 어제는 또 사과문을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누구한테 했느냐? 국민들한테 한 게 아니고 당 지도부한테 특히 윤호중 위원장한테 사과를 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굳이 비교를 하자면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A하고 B라는 사람한테 얻어맞았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피해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A가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2, 3일 뒤에 A가 공동 가해자인 B에게 사과를 갖다가 했어요. 뭐라고 사과를 했냐면은 정 변호사라고 한 사람한테 내가 사과를 했는데 너하고 상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과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는 사과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2차 가해를 받은 겁니까? 국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저 정당이 과연 180석 가까이 갖고 있었던 여당이 맞았는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윤호중 위원장하고 그 박지원 위원장은 너무나 명확하게 대조가 되는 사람이에요. 네. 박지원 위원장 20대 여성이잖아요. 윤호중 위원장 제가 몇 살인지 찾아봤더니 우리 나이로 60대 남성이에요. 거기서부터 큰 차이가 나죠. 박지원 위원장 지방대학교 나왔지만은 윤호중 위원장 보니까 서울대 출신이고 네. 경험 당연히 젊고 여성이니까 많지 않은데 윤호중 위원장은 4선의 중진 의원이에요. 그런데 윤호중 위원장이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냐면 조금 전에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뒤에서 뭘 요구했던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누구 책임이냐를 따지기 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집중하는 그러한 조직이 제대로 된 조직인데 네. 이거는 나는 모르겠고 얘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갖다 했기 때문에 얘 잘못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가장 민주당을 이끌어야 되는 이재명 후보는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니 도대체 민주당이라고 한 정당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참 난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네. 한 말씀 못하면 예. 지금 아까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대처에 대해서 지금 두 분이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아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왜 8.6 용태론을 내세우고 있는가 하는 그 이유를 단적으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앞서 질의를 했던 이재명 후보가 사실 지금 당내 분란 사태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이렇게 발뺌했던 부분은 아마 그 나름대로 또 사정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이런 이 8.6 용태론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네. 지금 86 세대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그동안의 당내 주류를 교체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식의 정치적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할 경우에는 이러한 정치적 음모론을 키울 수도 있다는 아마 그런 판단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개항의 자신의 선거가 지금 발등에 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은 아마 조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웨이트앤시 일단 지켜보자. 그런 아마 심정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비판하셨듯이 네. 상당히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자세는 아니라는 부분은 본인 스스로도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외부 영입이 있었습니다. 외부 인사가 새롭게 들어왔는데요. 그래요? 예상하지 못한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당구 스타 차유람 선수인데 굉장히 의외의 소식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입당 13일 만에 선수 은퇴 선언까지 했는데요. 차유람 전 선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입당이라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제가 사회에서 받은 사랑과 관심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넘도록 당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자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으로서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을 돕기 위해 저라도 미약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뭐 유명한 프로 당구 스타죠. 차유람 선수. 이현정 의원님 이제 입당을 했는데 국민의힘에 입당까지 했는데 이제 선수 은퇴까지 선언하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정치인이 된 거네요. 글쎄 이제 그 원래 총선을 앞두고는 이런 입당들이 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총선 출마라든지 비례대표라든지 출마가 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외부 인사가 영입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네. 근데 왜 들어왔을까라는 여러 가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이제 그 이준석 대표하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더 지니어스인가요?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도 있고, 뭐 본인이 이제 아마 그 대선 끝난 뒤에 뭐 정치를 해보겠다는 뭐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이분이 프로 당구 선수로 일을 했거든요. 네. 그 소속사에서 알고 보니까 그 정치 이렇게 입문한다는 거를 뭐 바로 직전에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속사가 굉장히 지금 당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뭐 보통 이제 프로 선수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 선수를 육성하고 키웠고 후원을 해줬었는데 갑작스럽게 정치권에 들어가 버리면 그 소속사에 큰 손해가 있는 데다가 또 하나는 지금 곧 대회가 있다고 그래요. 대회가 있죠. 대회를 앞두고 갑자기 선수가 빠지는 바람에 아이고야. 그 아마 이 회사 측에서는 지금 다른 선수를 구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좀 제가 볼 때 글쎄요, 좀 석연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갑작스럽게 본인이 뭔가 이렇게 그 입당을 하려면 그쪽에 정리도 시간도 주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정치권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유세를 다니시다 보니까 이분이 갑자기 왜 들어왔을까? 그리고 또 지금 총선에 사실은 들어오면 바로 이제 어떤 면에서 비례대표나 이런 걸로 역할할 수가 있지만 지방선거는 지금 직접적인 정치 활동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수라는 직책을 프로 선수를 하루아침에 그냥 그만두고 들어왔을까 뭐 그런 의문이 있지만 그러나 뭐 또 본인은 또 정치를 하고 싶어서 들어온 측면도 있기 때문에 뭐 그 문제는 정확히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향후 행보를 좀 잘 보도록 하죠. 차유람 전 선수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